안녕하세요. 더 나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늘도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 자동화 툴인 제피어와 인테그로맷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피어랑 인테그로맷 이 두 업무 자동화 툴을 제 업무에 적용해서 이제 제 업무를 자동화한 지는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써보니까 이런 업무 자동화 툴이 정말 쉽고 그리고 정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제 업무의 효율성을 놀랍게 향상시키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걸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거의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까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업무 자동화 툴이 뭔지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무 자동화 툴이란 어떤 조건에서 어떤 동작들을 할지를 규칙으로 정해놓으면 그 뒤부터는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이제 정해놓은 동작을 하도록 하는 솔루션입니다. 반복적인 업무 루틴을 봇이 알아서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업무의 상당수는 사실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루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루틴을 이런 업무 자동화 툴로 자동화해두면 우리의 시간과 리소스를 좀 더 새로운 일, 좀 더 창조적인 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당연히 증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업무 자동화 툴은 이제 제피어와 인테그로맷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솔루션이 어떤 상황에서 더 적합할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대기업에 일하시는 분은 RPA라고 기존에도 이런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 툴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RPA는 RPA 개발자들이 그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고 그걸 이제 자동화하는 것을 이제 코딩으로 짜서 이제 개발을 했어야 하는 것과 다르게 이런 제피어와 인테그로맷은 비개발자들이 코드를 몰라도 이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발 없이 기존의 개발자들이 하던 이런 개발 업무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를 노코드 툴이라고 하는데요. 이 업무 자동화 툴은 노코드 툴 중에 중요한 카테고리 중에 하나고요. 워크플로우 오토메이션에서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이 제피어와 인테그로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제피어와 인테그로맷을 위 화면에 5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교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어느 솔루션이 더 가성비가 좋냐? 두 번째, 어느 솔루션이 더 기능이 많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볼 거고요. 세 번째는 어느 솔루션이 더 사용하는 입장에서 더 쉽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솔루션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 오토메이션 작업을 수행하나? 그것도 이제 네 번째 기준으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솔루션이 더 많은 앱을 지원하는가 이걸 가지고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격입니다. 일단 가격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피어의 가격표입니다. 무료 구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20불, 50불 정도 규모로 가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월간 한 300불 정도 저희 회사에서 내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그 인테그로맷의 가격표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료 구간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구간이 9불이고 그 다음 구간이 한 29불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도 제피어가 인테그로맷보다 조금 더 비싼 느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포인트로 잡고 가야 될 부분은 이제 무료 구간에서 제피어는 A 하면 B해라 이렇게 싱글 스텝 오토메이션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반면에 인테그로맷은 물론 이제 총량이 제한되지만 인테그로맷의 모든 복잡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피어는 무료 구간으로 제대로 쓰긴 어렵다. 근데 인테그로맷은 제한된 양이지만 무료 구간으로 쓸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전반적으로도 인테그로맷이 좀 더 저렴합니다. 과금 체계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최대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제피어의 경우에는 요 한 가지 한 가지 동작들이 다 태스크인데 제피어가 과금하는 태스크는 그 동작이 시작되는 트리거는 빼고 실질적으로 그 조건이 있었을 때 실제로 수행하는 액션들만 이 그림상에선 2번, 3번 동작만 태스크로 과금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인테그로맷은 이 모든 동작들을 다 오퍼레이션으로 과금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업무 자동화 툴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걸 바로 실행한다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실제로 업데이트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많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테그로맷은 그렇게 체크하는 모든 동작이 오퍼레이션으로 과금되지만 제피어의 경우에는 거기서 조건에 부합이 돼서 실제로 트리거가 된 것만 태스크로 과금하기 때문에 그 과금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테그로맥의 경우에는 그 체크하는 주기, 그 체크 인터벌을 1분이 아니고 5분, 5분이 아니고 15분 이런 식으로 충분히 넓게 설정을 하면은 되게 적은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목표하는 자동화 동작을 되게 낮은 가격으로 수행할 수 있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는 인테그로맷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능과 활용성 측면입니다. 어느 솔루션이 좀 더 기능이 많고 복잡한 워크플로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냐, 그걸 이제 기준으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전 그 잠재 고객 관리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원하는 동작의 범위가 인테그로맷이 대체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피어의 경우에는 신규로 어떤 항목이 추가됐을 때를 기준으로 트리거 동작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인테그로맷은 기존에 그냥 존재하고 있는 항목 그 값에서 어떤 값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또 이제 트리거 동작으로 해서 이후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데이터 원본으로 참조하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그냥 소급해서 모두 자동화 동작으로 걸리게 하는 것도 인테그로맷은 지원하거든요. 근데 제피어는 그 과거 데이터 전체를 소급해서 적용하는 거는 대부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가되는 한 줄이거나 직전 10줄, 20줄 이 정도 데이터만 소급해서 동작하도록 그런 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다양한 동작은 인테그로맷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신규 데이터뿐만 아니고 기존 데이터에 적용하는 작업은 인테그로맷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훨씬 복잡한 그 시나리오의 설계도 인테그로맷이 좀 더 용이합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그 제피어를 통해서 만든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는 물론 다른 거지만 인테그로맷을 이용하면 이렇게 복잡한 시나리오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그 회사 업무에서 적용해 놓은 시나리오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분기해서 복잡한 시나리오를 세팅하기에는 인테그로맷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과 활용성 측면에서도 인테그로맷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사용에 쉬운 정도인데요. 사용 난이도는 아무래도 그 복잡도와 트레이드 오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쉬운 거는 제피어가 좀 더 쉽습니다. 제피어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워크플로우 설계가 순차적인 직렬 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실제로 한 단계 한 단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팅하면 되기 때문에 자동화 세팅이 굉장히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그 개별 그 동작들을 하나하나 그 액션들을 설계를 할 때도 비개발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개발자 입장에서 세팅하기가 쉽고요. 인테그로맷은 반면에 조금 개발적인 감이나 지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급 테크닉을 쓰려고 하면은 개발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면 도움이 돼요. 실질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 파이썬 코드를 짜야 된다는 게 아니고 대충 이제 DB랑 서버가 어떤 식으로 통신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주고받고 이런 개발적인 감을 아시거나 이제 어레이가 뭐고 그리고 그 변수의 그 타입이 뭐고 이런 개발적인 감이 있는 분들은 훨씬 인테그로맷을 잘 쓰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감이 전혀 없는 분들은 인테그로맷은 조금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더 잘 사용하는 데에 장벽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업 PM 정도 되는 어떤 개발 지식과 경험이라면 인테그로맷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쉬운 사용성 측면에서 제피어의 장점은 태스크 히스토리에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피어와 인테그로맷 둘 다 돌아간 동작의 태스크 히스토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피어는 그 태스크 히스토리에서 어떤 값의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같은 것들을 구체적인 값을 검색을 해가지고 적용되는 태스크가 뭔지를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디버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버깅 할 때도 제피어가 조금 더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저는 제피어가 사용성 측면에서 난이도는 좀 더 쉽다. 그리고 사용하기에 조금 더 직관적이고 서포트해주는 도구들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 자동화 동작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냐 차원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피어에서 오토 리플레이라는 되게 강력한 기능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피어가 좀 더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피어의 경우에는 내가 세팅한 자동화 동작이 실패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걸 다시 오토로 리플레이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유료 기능입니다. 유료 구간을 사용하셔야지 쓸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이 오토 리플레이 기능이 있으면 설사 인터넷이 잠깐 끊어지거나 어떤 다른 이슈로 동작이 안 돌아가도록 또 조금 있으면 알아서 얘가 다시 리플레이 해가지고 동작을 수행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편리하고요. 인테그로맷은 어떤 동작이 실패했을 때 그걸 알려주긴 하는데 그걸 자동으로 다시 실행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피어가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테그로맷의 경우에는 내가 설정한 시나리오가 몇 번 연속적으로 실패하면 자동으로 그 동작을 멈추거든요. 이게 어떤 안전함을 위해서 이렇게 해둔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제 인테그로맷의 경우에는 그냥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그 오퍼레이션 동작도 그 동작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내가 그 자동화를 걸어둔 서비스가 잠깐 서버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이 연결해서 안 되든지 하는 이유로 중요한 이유가 아닌데 그 동작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인테그로맷은 가끔 시나리오 자체가 포즈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도 제피어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하는 앱인데요. 지원하는 앱은 이제 각각의 사이트에 이렇게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한다 이렇게 두 서비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동화 동작을 이제 만들기 전에 어떤 솔루션을 정할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자동화 하려고 하는 앱을 이 서비스가 지원하느냐 이걸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앱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고 그 앱에서 어떤 동작까지 내가 원하는 자동화 동작을 이 솔루션이 지원해 줄지 안 해줄지를 그 앱을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동작을 지원하는지까지 살펴보셔야지 그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제피어가 인테그로맵보다는 지원하는 앱이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하는 앱 부분에서도 제피어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약하면은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피어가 이긴 부분이 조금 더 많지만 제피어가 더 나은 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동화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툴은 다를 수 있고요. 저 역시도 두 가지 툴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툴을 정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지원하는 앱과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이 솔루션이 지원하는지를 먼저 비교해 보시고 그걸 기준으로 정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만약 내가 하고자 하는 동작을 두 개의 솔루션 모두 지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내가 코드를 전혀 모르고 이 자동화라는 게 조금 겁난다. 이런 분들은 제피어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피어가 조금 더 쉽거든요. 근데 내가 코딩을 좀 알고 이런 개발적인 감이 있는 어떤 PM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분이고 조금 더 복잡한 자동화 세팅을 원한다. 그러면 인테그로맷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테그로맷 무료 플랜은 실질적으로 인테그로맷에서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는데 반해서 제피어는 무료 기능은 사실상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료로 한번 자동화를 맛보고 싶다 그러면은 인테그로맷을 이용해가지고 내 업무에서 번거로운 한 가지만 자동화 해보는 거는 아마 비용이 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로맷으로 무료로 자동화를 맛보기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무료로 한번 자동화를 맛보고 싶다. 이런 분은 인테그로맷을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코드를 전혀 모르는데 이런 업무 자동화에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분은 제피어부터 써보시고 후에 이제 인테그로맷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발에 대한 감이 있고 또 자동화도 관심 있다. 이런 분들은 인테그로맷으로 써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피어도 써보시면서 어느 툴이 나한테 더 잘 맞는구나. 이렇게 툴을 정해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꼭 내 업무에 적용해 보세요. 저도 실제로 해보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실제로 해봐야지 느낄 수 있으니까요. 꼭 업무에 적용해 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동화하고 봇이 알아서 하게 하는 거는 결국 그냥 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방면으로 우리의 지식 노동은 변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미래를 제피어와 인테그로맷으로 내가 하는 아주 번거로운 일을 시키게 하는 걸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제피어나 인테그로맷 같은 자동화 툴의 구체적인 기능을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구체적인 업무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제피어와 인테그로맷을 써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지 유스 케이스를 계속 소개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자동화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것도 자동화가 되나요? 뭐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자동화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자동화에 대한 질문 같은 거를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영상을 만들거나 댓글에도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